기획관념이 처음엔 어려우니 지나치게 억지로 가질 필요 없이 공부하며 차차 알아가고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는 깊이를 가지길 바랍니다. 개우침이나 각성이란 것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약간의 자기 관찰이 되거나 그동안 무심코 지나가던 것이 보이는 그런 작은 것부터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자체의 효과이며 기가 흐르는 그 현상이 생각과 마음가짐의 다른 모습이라고 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수련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 알아야 되냐는 것이 있는데 내 눈에 뭐가 띄었는지 알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를 관찰하는 것, 내가 날 보는 것이 수련의 처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방법인데 결국 이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날 봐야 되는 것 중에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날 대상화시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알아낸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를 본 거거든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제 일어나던 그 생각인 건가 아니면 어제 일어나지 않은 생각인 건가. 이 생각이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건고 이 생각이 나와 관계된 생각인 건지 생각이 일어나다 보니 생각인 건지 알 수 없는 생각인 건지 이런 걸 일일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관찰된다고요. 관찰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하냐? 이것부터 알아가는 준비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항상 한번 물러나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나부터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준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내가 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게 절름발이거나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중요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딱 규정 짓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의 중요성을 알아내는 것도 일종의 의미 이해인데 의미 이해를 하는 게 각성이에요. 각성 체험이에요. 각성 체험 중에 이게 또 있어요. 어떤 것이 의미 있다고 갑자기 다가올 때 그때 또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경험한 듯한 어떤 체험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계기가 일어나요. 사람에겐 그 계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알게 될 때, 저걸 보게 될 때, 저걸 느낄 때, 뭔가 상황에 처해지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근데 계기라 하면 또 이상하면 사람의 의식은 쭉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순간순간 단절되고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것에 더 어느 것에 더 중요도를 보는데 어느 곳으로서 말을 하냐에 이상하네. 아무튼 갑자기 의식이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냐 아니면 이렇게 의식이 이제 듬성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것이 있는데 한 두 개 다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의식은 쭉 이어왔죠.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의식이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중간에 쓰러졌다가 잤다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의식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의식은 항상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자기 자아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항상 지속하고 있는 내 내면의 일관성이요. 동일성?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듬성듬성 있는 건 이건 뭐냐 하면은 의식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듯한데 사람은 이렇게 환기가 일어나요. 중간에 뚝뚝 끊겨요. 어떻게 끊기는 걸 설명하냐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의식을, 이게 강의하는 것을 일종의 지속적으로 쭉 1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아닌 척 하지만 내 의식 한쪽은 끊겼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바깥을 보게 돼요. 또 저거 보는 의식이 또 이어져 버렸어요. 이어가는 의식과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의식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 소리 나면 그쪽으로 의식은 갔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갑자기 비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한번 스쳐가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끊어져요. 의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끊어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게 내 자아예요? 에?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끊어지는 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어떤 무엇이 자아인 거나 의식이거나 그러면 끊어지는 건 뭐고 이어지는 건 또 뭐죠? 뭐가 이어지고 뭐가 끊어지는 걸까요? 대개는 이 이어지는 건 생리활동처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처음에 하면 우리가 잠들지 않는다는 건 우선은 몸이 깨어있는 거예요. 몸이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잠들지 않았다는 생리현상이에요. 생리현상이잖아요. 글이 이상하죠? 이것도 일종의 한번 끊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지하게 설명하다가 이상한 걸 하면 이제 갑자기 진지하면서 하나의 끊어짐과 다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은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해요. 오래 집중하다 보면 피로해요. 피로해서 딴 곳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알죠? 몰라요? 앞으로 감찰해 보세요. 자기 의식이 갑자기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분명히 딴 거 떠올랐다가 왔는데 그걸 못 알아챈다고 해야 되나?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알아채야 돼요. 그거부터 연습해봐야 돼요. 분명히 여기 봤죠? 여기 보고 지금 넘어왔죠? 중간에 약간의 갭이 그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설명하다가 끊어졌잖아요. 그런 회색지대가 있어요. 의식이 툭툭 끊기는데 중간 틈이 있다고요. 이 회색지대요. 여기가 있어요. 이거 발견해봤어요? 발견해보세요. 앞으로 관찰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기 자신도 정신도 회부가 돼요. 분명히 끊어졌고 이어졌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 어떤 그 의식이 있어요. 이걸 우선은 있다는 걸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내야 돼요. 생각마다 출처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출처 없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머릿속에서 뭔가 떠올랐다면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잡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잡념이 왜 일어나냐면 그것도 그래요. 이거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자려고 하다 보면 이미 잠들어 있잖아요. 깨서야 알잖아요. 자기가 잤다는 건. 그것처럼 생각도 분명히 생각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이미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끝나야 아 내가 생각했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도 의식도 끊어져 가고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끊어져 가는 의식 이면에 또 분명히 쭉 이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첫째는 우선은 생리활동인 거고 생리활동도 끊어지잖아요. 자잖아요. 근데 잔다고 해서 나의 일관성이나 지속적인 그 무엇이 없냐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면 난 다른 자아가 되진 않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잠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난 딴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분명히 생리활동 이면에 또 자고 일어나도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다음에 딴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하루만
일관성이고 하루만 같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나면 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자고 일어나도 계속 한 사람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 자아가 끊어지는 건 이제 죽음이 돼야 되는데 생리활동에서 끝나는 거 이게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면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이게 같은 놈이 같이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놈이 온 건지 이걸 아직도 못 알아내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아직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오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인간의 지식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잘한 척 해봐야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같은 것이 온 건지 다른 것이 온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좀 상당히 그 이상한데 인류 역사 그리고 인간이 잘한 척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좌절을 느끼는 게 처음부터 거기에요.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놈이 어디서 온 놈인지 살던 놈이 온 건지 안 살던 놈이 온 건지 어디서 딱 툭 튀어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식에서 시작해요. 불교에 있잖아요. 우리는 무명에서 시작한다고요. 네. 간단한 거야. 그냥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예, 무식한 거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무명이 시작이 무명이란 말이죠. 이건 쉽잖아요. 당신 자라고 시작할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이건 기억하고 틀려요. 내 최초의 기억이 몇 살이냐고 하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 인식했냐고요. 몇 살 때 했어요. 대부분 대답 못해요. 몇 살 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해야 된다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나였어요. 언제부터 나였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시점 정하기가 쫙 애매해지죠.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면서 잘난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명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무명에서 명세로 넘어가요? 아니 뭐로 넘어갔던가? 12양제법이? 문명 다음에 뭐예요? 이거 다 공부 안 하시나? 행식. 네, 문명 다음에 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식이 생긴다고요. 살다 보니 내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알미 생기고 자아가 생기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너무 가볍죠, 우리가. 인간이 너무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면.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있어서 위대한 척 하는데, 사실 자아가 왜 생기는지 모르면, 그거 참 이상한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나? 분명히 이상한데. 항상 말은 엄한 대로 갔다고 오는 건데. 저도 이렇게 의식 나갔다 오듯이 말이 나갔다 와요. 뭘 생각하다 나갔다 이렇게 되나? 나 참. 자. 근데 그것마저 왜 설명해도 잊어먹는데?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각성이라는 거 할 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틈 발견한 건데 이 틈 발견했다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의식이 저 의식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됐어요.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건가 아니면 알아내는 생각이거나 이게 왜 이렇지 하라고 의문을 가지는 생각이거나 하나의 생각의 계기가 일어난다고요. 발견하는 거야. 자기가 갑자기 보였어요. 의식이 나가네? 방금 전에 내가 딴 생각했네 하는 것을 갑자기 체크가 돼버렸다고요. 의식이 들고 나고 막 하다가 혼자 하다가 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던 놈이 툭 멈춰버려요. 쫀단 말이죠. 사진 찍을 때 사람이 굳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내 의식이 멈춰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이걸 봐버렸단 말이죠. 이 현상을 우선 각성이에요.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니고 나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이 있다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의식이 이게 툭툭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요? 알아낼 수 있긴 해요. 보면 대충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 가고 있다가 하거나 집중 안 되고 있네, 아니면 못 알아듣고 있네, 뭐 의식이 딴 생각 흘러하고 또 넘어가고 있는 거 대충 감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처럼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잠깐 끊어졌다가 왔는지, 아니면 딴 데 갔다 왔는지, 이걸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이게 각성인 건데, 이것만 각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성도 된다고요. 이걸 굉장히 신선한 말이던가요? 아니면 듣던 말이던가요? 신선한 말이면 안 돼요. 이게 듣던 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나왔어요. 옛날부터 원래 있던 말들이에요. 그 불교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천라생천라멸이라고 하다. 관공법문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고 있어. 옛날에 그 생각과 생각 틈을 끊어내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것도 이것 때문에 때려요. 갑자기 생각하면 뚝 때리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강제적으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그걸 알아보라고요. 내가 이게 막 내 안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야 싸구야, 나 진짜 궁금한데 나 불성 있냐? 그럼 한 대 때린다고요. 아프잖아요. 아픈 동안 이 생각 안 해요. 내가 불성이 있던 거 없던 거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때리지 말고 내가 불성이 있는지 같이 살려고 때려도 못 알아내잖아. 가져줬는데 분명히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거나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 안 하는 그 시점이 있다고. 내가 일생을 살면서 만약에 일생이 60년이라면 60년 전에 몇십 년은 내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중에 30년, 반 따지면 30년은 깨어있을 테고 나는 잔다고 하면 또 30년에 의식 깨어있을 때 밥 먹고 뭐 똥 싸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여자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또 많은 시간은 또 이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 제자놈이 와가지고 묻는데 자기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대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그 생각했냐고요. 그리고 10년이나 1000년, 만년을 그 생각만 하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난 너한테 관심 없다고요. 그건 네 문제잖아. 난 네 불성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관심도 없고 내 책임도 아니잖아. 없다고 해서 나한테 뭘 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놈이 불성이 있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엄청 중요하대요. 그건 본인이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동안은 의식을 강제로 바꾸면 전환시켜버리면 이거 막 불성 생각하다가 순간 배고픔 생각할 거란 말이죠. 또 그러다가 또 막 불성 생각해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등을 때리면 아파가지고 아픈 거 살 때까지 계속 아픈 생각만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건너갈 건데 왜 그 중에 요 몇 개만 추려가지고 자기의 그 무엇이냐 이렇게 착각하냐고 살고 있냐고요. 화두도 그런 개념인가요? 네, 거의 대부분의 화두는 그러한 건데 그것도 이제 그게 화두가 또 애매한 게 그거예요. 제자 수준에 따라서 말이 달라졌을 때가 있는데 결국 이거 정도에서 고민하는 놈의 질문이 있고 그 다음 거요. 이거 좀 아는데 그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는데 그 다음 거 궁금해가지고 질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두도 또 약간의 수준이 있는 거라서 질문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라서 모든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선은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화두에서 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붙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속낼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애초에 그게 화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대화하는 걸 따로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련하는 방법을 만든 거잖아요. 대종고가 그때를 전후를 해서 간화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수련법이에요. 그것 자체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없었어요. 자리 그냥 일반적인 대화란 말이죠. 남의 대화를 가지고 지가 수도하겠다고 한다고요. 그거 어떡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나 보죠. 근데 화두 엄밀하게 화두 몰라요. 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도 화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고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자기 관찰이나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이거 왔다가 저거 왔다가 저거 왔다가 이거 왔다고 하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보지 못하면 공부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외부도 발견되지 않아요.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항상 눈으로 외부 상을 본다고 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의 그렇게 보라고 해서 가르쳐준 거잖아요. 내가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그게 맞다고 이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이거라고. 그건 자아처럼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아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고요. 그거 똑같이 외부 상황도 어느 날 갑자기 저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관심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이걸 관찰하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했고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생각이 끊어졌다가 넘어오는지 어디 갔다 오는지 어쩌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과 의식 사이의 틈을 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 의식으로 넘어가고 저 의식으로 넘어가고 이 의식이 다른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그 틈 사이를 보는 거를 이제 각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작은 각성이지만 그게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거나 확장되면 자기 운명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굴러가는 체계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식의 틈, 이 의식에 저 의식에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아는 게 각성이라고 하면, 이제 의식이 넘어가는 이런 기계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의미 확장을 하게 되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에서 이 생각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강제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요령이 있어요. 삼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심해 생각을 안 하는 요령이 하나가 생각이 딱 끝날 때 거기서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야 돼요. 재밌어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옆에 연습하다 보면 생각이 끝나고 다음 이루어지는 이 공백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건 다 단순히 생리현상이잖아요. 의식이 계속 전환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죽어요. 준다가 심한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물을 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의식이 끊어져요. 본 다음에 바로 끊어져야 돼요. 안 끊어지면 의식은 계속 사물을 보고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보고서 이게 풀이라는 걸 알아내려면 이걸 본 다음에 의식이 끊고 이 뒤에서 이건 내가 본 건 풀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동안은 이것을 보고 있는 자기 의식을 끊어야 돼요. 이거 생리현상이에요. 그래서 안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러고 있어요. 사물을 보자마자 끊어요. 그래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요. 이 현상 계속 일어나요. 갔다가 봤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의식이 계속. 이게 이 전환이요. 넘어가요. 이게 생리현상이라서 이건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던데요.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생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라서.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굳이 인위적으로 이런 현상, 의식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의식의 중간을 끊어서 더 이게 늘려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분명히 생리현상이고 생리현상을 이용한 하나의 수련법인데 이걸 왜 하느냐면 방금 질문하면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형이상으로 넘어가는 관념 형태가 있어야 돼요. 의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 방법인데 세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이라고요. 왜 공이냐면
의식이 계속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또 저것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이 사물이 되거나 나한테 의미가 있거나 중요성이 생기는 거지. 이 상황에서 봤을 땐 사물은 없어요. 판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판단과 저 판단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의미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곳,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이 틈만 발견한 게 아니라 이 틈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어떤 거 판단하기 바로 그 전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이 틈이요. 이게 공이라고요. 공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 중지가 있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헛소리 판단 중지했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판단을 중지하라고. 옛날에는 과로 칠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공이에요. 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의식 때 그럼 가치 있다고 판단 내렸을 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있다고 판단하는 바로 전 단계 이 틈에서는 아직 판단 안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판단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물러서 있는 거. 그 도덕경에서 한 번 물러서 있는 게 바로 저 공을 적용하고 평소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항상 저 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저 틈에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욕망을 가져야 돼요. 중용의 뜻이 또 외웠었는데 내 일부러 외웠었는데 희노애락 지위 발익의 중전 그 발악의 전 그리고 발한 후 이 얘기하는 게 또 이게 돼요. 생각이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일어나기 전이 있고 일어난 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된단 말이에요. 그 틈이요. 그 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일으켜서 있는 거지 일으키지 않는 그쪽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발익의 중절 발했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절도가 있다고요. 조화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의식이 그 하나의 그 쭉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진여와 생사가 돼요. 위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전 감정 많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에서 밑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진여가 있어가지고 무기를 잡아주고 무심하게 있는 그 힘이 있다고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아래 공간적으로 아니면 쭉 이어가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했을 때 의식과 의식 사이가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이 지속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 이 틈이 만약에 있다면 이 틈이 이 밑이라고요. 갑자기 이 밑에 해당하는 이 지속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의식이 끊어지고 다음 의식이 전개되긴 이 틈이 있을 때 이 틈이 갑자기 있을 수 있냐고요. 이 틈이 있는데도 의식이 허물어지지 않는 건 밑에서 흘러가는 지속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후천? 진여가 있고 이제 후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후천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 수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신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일종의 저 진여의 부분에 있거나 저기서부터 움직임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네. 그게 한번 물러나거나 공으로 보거나 나서지 않거나 상황 파악하거나 하는 게 다 그 개념이에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게 정말로 공간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로 이걸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다고요. 무게중심이 이쪽에 의해서 이쪽을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가치 분별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따라서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이쪽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게 수도하는 이유라고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난 것만 보면 일반인들은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이 이전의 세계를 이미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면 공부한 사람인 거고 그렇게 된다고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 일어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도 그냥 감정에 대로만 행동하고만 있죠. 자기 관찰 안 되잖아요. 막 내가 화나고 있을 때는 화 내고만 있지. 내가 화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화내고 있다는 것이 관찰될 때가 생겨요.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 화내고 있지? 네. 그게 심해지면 약간의 좀 웃기는 향하게 생겨요. 화는 나는데 화가 관찰되기 시작하면 이걸 화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먼저 고민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벌써 이제 또 이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 되잖아요. 화만 내고 있어야 되고 절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화내고 있다고 하는 순간 이미 나의 일부분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에 빠져있지 않는 거예요. 그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하거나 어느 하나에서 선입견, 감정 그런 것에만 몰입되어 있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관찰되는 그 경지를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고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중용이나 대학 그러한 경전들이 저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죠. 네, 똑같아요. 이게 뭐 종교들 간에 영향을 주고 받아서 그렇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불교 몰라도 되고 도교 몰라도 되고 유교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밖에 관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관찰하다 보면 이런 것이 관찰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수련법이나 어떤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주고받기 이전에 이미 누구나 어느 정도 경지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엄한 것이 돼요.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였을 때 어떻게 있냐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아는 놈이 어떤 판단을 또 할 거냐고요. 판단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야 돼요. 메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타에 메타 자꾸 이렇게. 공부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 안 가르쳐주는 건 지금의 서양 문밖에 없어요. 원래 모든 공부의 궁극은 결국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는 공부는 오래된 거고 제대로 어느 정도 한 사람인 거고 이 정도 공부를 안 가르쳐주는 문명이거나 지식은 아직 미숙한 거죠. 발견되는 게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요.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정보를 줄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만들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내가 획득해야 될 건 지식을 알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과학이 하다가 안 됐는데 과학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는 아니면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수학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법,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못돼가지고 과학이 알아낸 것을 배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세가 바뀐 거예요. 사물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사물을 알아낸 걸 배우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과학이 알아낸 걸 배우는 걸로 됐죠. 언젠가 바뀌겠죠. 중요한 건 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요. 중요한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이치지. 언젠가 과학이 그거 알아내면 그걸 바꾸겠죠. 외부 어떤 걸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될 때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많이 나갔는데. 아, 항상 그런데. 이는 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꼭 기로 수련할 필요는 없고 임동맥을 운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수련은 관념적 이해가 부족하고 추상적 자천으로 마음을 집중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옆길로 새지 않고 방심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물론 잘못하면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이 하면 꼭 제어하면 되고 꼭 이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상근기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공부를 막 귀로 한다면 귀로 하는데 나도 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의 공부를 방해해요.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는 게 너도 나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근기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이. 옛날이라고 좋아하냐고 하면 모르겠어요. 옛날엔 기억 안 나가지고. 지금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설명해야 돼요. 기수련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이유로 하고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줘야 기수련을 하는 그 학원기인들이 하는 거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근기에서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기술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빼먹었거든요. 14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수련이라 하면 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가 나중에 공부하는 진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될 테니까 처음부터 알 건 제대로 알고 수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우선은 시켜요. 앉게 시키고 호흡하게 시키고 기돌리게 시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작하겠죠. 단전도 생기고 인등맥도 돌리겠죠. 그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몸 안에 뭐라도 있잖아요. 기생충인지 아니면 뭐 귀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뭐 그거 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은 개념 싸움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고요. 뭘 이해하느냐고. 뭘 내가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지식적이나 철학적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이제 지식.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방금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나? 왜 이러지? 뭐 해야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개념의 지식인데 체득을 잊어먹었다. 질문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우선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면 세계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수련을 하게 되냐가 돼요. 수련을 성취하게 되냐고. 관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생활이에요. 생활. 근데 그 생활이 세계관이에요. 인생관 같은 거잖아요.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내가 이해하는 이 세계, 그것이 거기에 맞게 나의 진도, 도의 성취는 이루어질 거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세계에 맞는, 그 이해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챘으면 그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제어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될 거라고요. 이 세계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다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니까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세계가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원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자의성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그 자의성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된다고요. 세상을 본 만큼 본 것을 가지려고 할 거라고요. 소유욕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뭐가 가치 있는지 알아냈을 때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가지고 싶어 해서 가지게 되면 일치된 건데, 일치됐다는 것은 그것이 된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일치했으면 세상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공부라고요. 도라고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 지식에 맞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3단계인 거죠. 우선 몸의 습관 들이기 위해서 우선 몸의 자세, 몸의 행동 이런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호흡을 하든 주문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몸을 어떤 것에 맞춰주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가까우긴 한데 결국 많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정해져 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공부를.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이 없네. 질문 없어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자기가 세상을 본 만큼이잖아요. 방금 설명한 대로. 뭐가 보여야 내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그 어떤 한계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수장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되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식하고 보고 했던 그 얘기하고의 맥락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우물한 개구리도 한계를 봐요. 또 봐야 우물한 개구리가 더 쉽게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우물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한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다음 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 따라서 과장하는 사람이 있고 축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에 냉정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한계를 알아야 한계를 넘어갈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지 알아야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또 뭘 알아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 국경선이 어딘지 알아야 남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국경선이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남의 나라 가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알아야 자기 너머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중요하다고요. 내 한계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것도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도 안 되고요. 냉정하게 자기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한계를 넘어갈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상황 파악이 중요해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아직 알아낸 게 없다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른다면.
도대체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건, 자기하고 30-40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모르겠다면, 도대체 넌 뭐 하는 인간인 거야? 인간인 건 맞나?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죠? 많은 사람이 그러던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목디가 소원 아니면 뜻을 정하라 하면,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지 우리 저한테 물어보고, 뜻을 정해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왜 내가 정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느 것을 할 때 행복하던가요? 어느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가요? 그거를 붙여내면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닌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거 알아내야 되지 않나? 그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되는데, 내가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하면 그거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는 인간인 거죠. 내가 범죄를 저질 때 가장 행복하면 전 범죄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원래. 근데 그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 할 때 내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텐데, 그건 이제 싫고 좀 더 거창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직업을, 수리를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도, 그리고 수리를 잘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희열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도 제 성향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성향이기도 하고, 보편, 원론적 아니면 일반적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기회 고쳐놓고 웃음 지어요. 다 만족스러워요. 특히 남자라면. 여자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기계 고치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고, 그리고 만지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서 고쳤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것인지, 이 특수성과 그 일반성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유독 이러한 건지, 아니면 다들 그러는데 내가 다들 그러한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유독 내가 뭔가를 고치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고치는 것에 뭘 고칠 때, 기계 고치는 걸 시작하는데, 사실 고칠 건 많아요. 인간도 고칠 대상이에요. 뭘 고칠 때 더 행복한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고치는 것에 너무 특화되어 있으면 고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도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도 고치는 사람이고, 정비서도 고치는 곳이고, 이것저것 다 고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저도 사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주 그렇게 들어가요. 형살이 있거나 충살이 있으면, 형살, 특히 형은 고치는 것에 관심 많거나 욕망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뭘 고치냐고요? 다 틀려요. 형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걸 고치고 있지 않아요. 다 정비사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판관이 되어 있고, 경찰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고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러고 있어요. 틀려요. 욕망이라는 게, 보편적인 욕망이 있고, 저만의 특수한 욕망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잘 관찰해야 돼요. 나만의,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뭘까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열심히 할 테니까. 시간 됐을 것 같은데. 3분 남았다. 뭘 얘기할까요? 왜요? 3분 때우기 해야 되는데. 질문이나 뭐 말할 거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들 너무 경직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진지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보가 되는 느낌이
아까 의식이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그것을 보는 게 각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의식이 나갔다 왔는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른다거나 갔다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때가 있고. 나간다는 게 공간적인 나감이 아니라 딴 생각한다는 뜻인데. 네. 원래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죠, 대개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딴 생각이 끝나야 내가 딴 생각했다는 걸 아는데 다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내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집듯이 이렇게 해집어야 되는데 그건 잘 또 안 되죠. 왜냐면 의식이 또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대개는 기억 못해요. 바로 전 것을 기억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건 잘 안 돼요. 강렬하거나 강한 거랑은 모르지만. 그것도 연습하면은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습하면 그것도 되겠죠.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너무 거기에 빠지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이거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눈빛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과거를 뒤집고 있잖아요. 신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면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가? 항상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그런 애매함이 있긴 하죠. 뭐 힘든 일이 있으려고 하네 또. 안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는데 폐가 기침이 날 때 그 이후에 신체적인 힘듦이란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돼요. 왜일까요? 왜 기침일까요? 방금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고단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고단자가 이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전 세상의 방향성을 정하는 어떠한 일을 하나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연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무슨 방향을 정했으면은 이 땅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단체로 몰살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성들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이렇게 연기적인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그 고단자 아니면 좀 더 그 상위에서는 상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진작으로 개념을 정해요. 다르게 말하면 얼마 있었던 일로 하면 제가 일한 것 중에 작년에 계룡산을 간다고 갔는데 계룡산 가는 목적은 대가리 따기예요. 제 개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름이라고 그 책에 썼잖아요. 목을 잘라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제 개념이죠. 저 상위에서는 그냥 머리 자르는 건데 그게 현실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냐면 갑질이 돼요. 그러면 갑질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과 저와의 그 차이예요. 제 일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넘어왔다고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서야 목탁이랄까 개념까지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재작년의 일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애매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권력자들 아니면 강자들을 끌어내리는 거나 약화시키는 거나 철학적으로 말하면 탈중심이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것들이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자중심이라는 말도 이미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 수십 년 전인데 그 이전부터 이미 문화 현상은 있었다고요. 그 흐름은.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너무 멀리 가면 복잡해지니까 작년만 하고 얘기하면 제가 이럴 때는 그냥 우두머리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현실에 넘어올 때는 또 그런 현상으로 넘어올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할 때는 번역이요. 일종의 번역 과정이 거쳐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아까 말했는데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론 말 그대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사물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것이 이게 비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물이 굳이 3개인지 4개인지 모르니까 굳이 3개, 4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하면 돼요. 아니면 대가리만 잘라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너무 그렇게 출처문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철학은 의미의 사후성에 가까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리 어떤 것을 규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게 세상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목닥인데 그 목닥이가 세상에 나올 때는 그 갑질에 대한 어떤 윗사람 끌어내리는 그 마구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마구인데 근데 심층이라고 하는 자기 신명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걸 알고서 네, 알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목닥이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거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할 건데 다른 것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포석이라고요. 이것도. 뭘 위한 포석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권력에 대한 해체예요. 완벽한 해체냐 이거 어디까지 해체할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명이나 그 중심이나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거나 스스로를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일종의 네. 하나의 포석.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거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 흐름이요? 전체적인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냐, 어떤 것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상당히 애매한 게 그게 예언자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예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몇 년도에 무슨 일 벌어지고, 언제 무슨 일 벌어지고,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지식에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가 또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사건만 두고 봤을 때 그 사건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기준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실에 딱 맞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의식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알아낸 것은 여기까지인 거고 더 알아내야 된다면 다른 조건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알아낸 이유는 아직 조건 형성이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에서의 그 반향이 아직 요 정도 왔으면 내가 요만큼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정도만 알 수 있고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결국에 현실이 돼야 의식이 알 수가 있다는 건데 네. 또 현실 된다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사건 터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애기인데 이 사물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사물에서 뭘 한 거예요?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현실이 이루어지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따지면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 말하면 뭘 아는 거라고 말할 거냐고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안다고 하냐. 너는 무엇을 알 때 마음이 편하니? 네. 어느 정도 무엇을 알 때 내가 마음을 편안함을 느끼냐가 그 사람이 지식이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냐의 사람이 되잖아요. 언제 뭔 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행복하면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나겠죠. 자기 마음이 어떨 때 편한지를 봐야 돼요. 어느 걸 알 때, 어느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편한가. 결국에 그것도 자기 심층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기를 봐야죠. 외부 보는 거 별로 없어요. 외부에 어차피 얘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면 똑같은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본다는 것은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따져야 돼요. 거기는 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날, 그 해,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왜 달라졌을까? 맨날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하고, 아니면 어떤 의도 없이 일어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부분은 원래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쨌든 다 엄밀하게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개념이 한다 하면은 진화론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화론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약간씩만 의도를 주면 돼요. 그 의도를 주는 목적이 선생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그 공부를 해서 그런 위치로 가면 다 똑같은 인류적인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왜 싸움나 생각해요. 이 세상은 지금 다양하잖아. 다양한 욕구 충돌이잖아. 그게 재밌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서양이처럼 생각해. 모든 사람이 감정 없이 똑같은 세상과 이념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 이거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는 만큼 보이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것처럼 선생님의 의도가 이런데 만약에 제가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덜 배워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더 올라가서 더 알게 되면 같은 의도, 비슷한 의도 쪽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도 똑같은 그런 것인지 서원을 정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길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나도 거기에 뭔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 서원을 정하는 것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반대되는 어떤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의도됐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 고민하라고요. 네, 애초에 고민하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의도하는 세상을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래 따라오면 그 이상한 인간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 인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와 반하냐 반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견이 나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저는 살아가야 되고 또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안 맞으면 선생님한테 털 들고 가야 되냐 안 돼. 다 책에 써 있는데 일부러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의도가 절대자가 맞으면 그 절대자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뜻이 되는 거고 나하고 절대자가 맞지 않는다면 한판 붙는 거지 그게 책에 썼지 않았어요? 네. 어차피 다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 만들어요. 좀 대바라진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공부 더 돼요. 공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중에 성격 차이가 하나 중에 그게 있어요. 대바라져 가지고 비판적이어 가지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더디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빨라요.
건너뛸 수 있거나 비판적이거나 되버려지는 사람이 더 잘해요. 항상 그래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이상한 건데. 그래서 남놈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놈이 되려면은 남다른 생각을 해야죠. 아까 말한 이 공의 그 틈에 의해서 세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없어요. 생각에 가치 분별할 때 분명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저걸 원하냐고. 나한테 왜 그걸 원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러 올 때 왜 인사하라고 오는 거지. 한참 여기 한참 걸어보잖아요. 저 딴 생각해요. 왜 안 와도 되는데 저기까지 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제 옛날에 그런 것이 있는데 스승이 앉아있고 제자가 오는데 제자가 그러는 거죠. 인나라 스승아. 왜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거꾸로 일을 모르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야죠. 네가 안 주면 되지. 왜 나보고 있나라고 그래. 우리 이제부터 모두 대바라지는 건데. 아, 예. 세상님만 하셔주세요. 그 자체가 이미 허락을 요구하는 게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개념도 따져봐야 되는데 허락이 뭐예요? 뭘 허락받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허락받고 태어났어요? 아니 그 자아를 내 허락받고 만들었냐고요. 이상한 생각 벌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가 밑도 끝도 없이 생기듯이 항상 모든 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내가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한 당위성은 자기가 형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거나 존재해도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대답 하나가 자세해요. 지금부터 대바라지겠습니다 하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 하던 짓 오늘 할 것이고 내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변할 수 있다고요 갑자기? 그럼 벌써 깨달았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참.